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시네모신을 사용하기 앞서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따라가면서 월드를 캡처하려면 우리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거나 또는 유니티 스탠다드 에셋이나 또는 스타터 에셋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제공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그런 카메라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학습하고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시네모신 강좌를 보게 되면 시네모신이 매우 유용한 기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는 제가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템플릿은 3D 템플릿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지금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에셋 창을 보면 제가 이미 이제 스탠다드 에셋이라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검색 키워드에 유니티 스탠다드 에셋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깃허브나 또는 뭐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은 지금 보여주시면 지금 제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지금 검색을 유니티 스탠다드 에셋 다운로드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깃허브에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다운로드를 하든 아니면 여기 HTTPS를 이용을 하시든 또는 뭐 깃허브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시든 다운로드 받으셔서 에셋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오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하이라키의 공간에서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하시면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가 되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 창에 스탠다드 에셋이라는 하위 폴더가 생겨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샘플 씬이라는 씬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 씬 안에는 메인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임 객체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시면 우측의 인스펙터 창에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카메라 컴포넌트, 그리고 오디오 리스너라는 컴포넌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어떤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모든 게임 객체에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름이 메인 카메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카메라 역할, 카메라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중에 카메라 컴포넌트라는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리스너라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어떤 소리가, 사운드가 재생이 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 객체에서 소리를 재생을 할 때에는 그거를 들을 수 있게끔 카메라에서 오디오 리스너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 근데 왜 카메라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산책을 하거나 어떤 길을 건너갔을 때 저 멀리서 어떤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아니면 누군가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거리가 먼 상태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우리 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또 지나치고 멀리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 리스너라는 컴포넌트는 카메라라는 컴포넌트와 같이 사용을 하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카메라 안에 보면 클리어 플래그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리고 컬링 마스크, 프로젝션, FOE, V, 엑시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필드 오브 뷰, 이렇게 다양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뷰포트, 렉트도 있고요. 그리고 뎁스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어, 요 강좌에서 전체는 살펴보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주요 기능에 대한 것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의 스탠다드 에셋을 다운로드하고 임포트 했을 때 이 스탠다드 에셋에는 지금 살펴보면 하위 폴더에 지금 제가 여기 썰드 퍼슨 캐릭터라는 하위 폴더를 클릭을 해서 펼치면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또 존재합니다. 여기 스크립트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스크립트 에셋들이 제공되어지는데 이런 스크립트 에셋은 유니티 에디터 버전에 따라서 호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구 에디터 버전에서 만들어진 스크립트, 구 에디터 버전에서 예를 들어 2018이나 또는 2020 또는 2017 이런 에디터 버전에서는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는데 최신 버전, 지금 저는 2022.3.4 3F1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과연 이 스크립트가 컴파일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호환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에디터 중앙 상단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자, 눌러보니까, 이렇게 씬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즉, 컴파일러 에러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컴파일러 에러가 어떤 스크립트에서 어떤 코딩 줄이 컴파일이 에러가 났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내용을 수정해 줘야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콘솔 창을 열으셔야 돼요. 근데 콘솔 창이 열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풀다운 메뉴 윈도우를 누르시고 거기에 풀다운 메뉴 중에 제너럴 안에 콘솔이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콘솔 창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고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러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심플 액티베이터 메뉴점 CS 스크립트 안에 11번, 16번 줄에 에러가 발생했다. 근데 그 에러 발생한 건 GUI text is obsolete 해갖고 얘는 제거가 된 거다. 이제 이 에디터 버전에서는 GUI text라는 클래스를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방법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열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듈에 유니티 모듈 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시면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안에 그 스크립트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11번 줄에 이렇게 밑줄이 그려져 있는데 빨간색 적색으로 밑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콘솔 창에서 에러 메시지 로그를 잘 살펴보시면 GUI 텍스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UI.text라는 걸로 대체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인터넷에서 GUI 텍스트 컴파일 에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기술 자료들이 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거기에서 조치 방법이 나옵니다. 그거대로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는 거, 제가 입력하는 그대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시문을 하나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using Unity Engine. 자, 여기 유니티 엔진에서 내가 지금 사용할 게 UI예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 UI라고 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GUI 텍스트는 더 이상 쓰지 않고 텍스트만 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유니티 엔진 UI 텍스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UI를 삭제하시면 빨간 줄이 밑줄 쳐진 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이용하셔서 또는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단축키 이용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닫고 빠져나가면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올 거고요. 에디터를 빈 공간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컴파일 그리고 릴로딩 다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창을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처럼 컴파일 에러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라는 것들을 굳이 내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콘솔 창에 표시되는 로그를 가지고 그것만 구글이나 또는 뭐 네이버가 됐든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그 뜻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에러 메시지를 키워드를 인터넷에서 타이핑을 하시고 관련 자료를 열어서 조치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가지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이용을 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관련 자료도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딪히시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메인 카메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바닥을 하나 생성을 해볼 건데, 이제 바닥이라는 게임 객체는 뭐 여러 가지 이 게임 객체에서 생성을 해줄 수도 있고요. 즉, 계층 구조 창에 가서 팝업 창의 팝업 메뉴에 3D 오브젝트에 뭐 큐브나 또는 플레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바닥을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스탠다드 에셋이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하위 폴더에 environment라는 하위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environment 안에 뭐 예를 들어 스피드 트리가 있을 거고 뭐 워터가 있을 거고 자 또는 뭐 여기에 보시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리 제작해 놓은 에셋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는 프리팹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프리팹스를 확장해 보면 플로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 또는 플랫폼이라는 거 이렇게 갖고 있죠. 플로어, 프로토타입
그래서 4, 8,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64.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플로우 프로토타입 64, 얘를 하이라키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하이라키로 드래그 하게 되면 여기 좌표값 트랜스폼에 가보시면 x가 0이고 y가 0, z가 0인 원점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얘도 트랜스폼 컴포넌트 갖고 있지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메시가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렌더러, 메시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도 있고요.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도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라이더는 그냥 우리가 충돌을 감지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콜라이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물리 엔진을 살펴볼 때, 이런 콜라이더에 대한 것들을 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렌더러는 말 그대로 카메라에 이렇게 바닥이 보여지는데, 메쉬렌더러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하게 되면, 바닥에 게임 객체가 안 보여요. 즉, 다시 켜야 된다는 건 이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카메라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씬 안에 월드를 캡처해서 플레이어에게 보여주는 장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자화 또는 조정을 해서 게임의 프레젠테이션을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카메라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하나의 씬에 카메라를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키 계층, 이 계층 구조창에 빈 공간에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거기에 카메라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카메라가 더 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F2 키를 눌러주거나 또는 카메라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창에 이름 필드에 가서 카메라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2 입력해주고 엔터 주시면 이름이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데스크탑은 윈도우즈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얘는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D를 두 번을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두 개가 더 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 가서 이름을 카메라 3라고 이렇게 주시면 지금 자, 마지막 거는 제가 지울게요. 그럼 카메라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객체가 하나, 둘, 세 개가 이 씬 안에 카메라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이 카메라 3이 Z축 방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좀 X방향으로 이렇게 X의 값을 좀 다르게 줄 때에는 게임 객체를 하이라키에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여기 씬에서 선택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계층 구조창에서 카메라 2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씬에 가서 보면 여기 축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적색이 X축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얘가 Z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커서를 X축으로 갖다 놓고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그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방향. 근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마우스를 이동을 드래그를 할 때 같이 어디를 살펴보셔야 되냐면 요 인스펙터 창의 트랜스폼의 X 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0을 주면 다시 X는 X 좌표값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씬에 가서 좌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얘는 X의 좌표값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인스펙터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스펙터 창에서 정확한 값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소수점 자리를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7만큼 위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7 주시면 되고, 카메라 3는 예를 들어서 Z축으로,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는 5만큼 더 갈 거고, 그럼 마이너스 5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자, 4만큼 가겠다라고 하면, 자, 씬에서 마우스 첫 번째 왼쪽 버튼을 가지고 드래그해서 근처까지 위치를 잡고, 정확한 값은 인스펙터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는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카메라가 지금 여러 개의 카메라를 위치 바꿨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를 첫 번째 켜고 두 번째는 카메라 2를 킬 거고 다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카메라 2와 메인 카메라는 끄고 카메라 3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자, 메인 카메라를 내가 아까처럼 카메라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하고요. 다시 또 카메라 2 선택을 하고 카메라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하면 지금 카메라 3만 카메라 컴포넌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카메라 2 컴포넌트 다 디세이블 되어 있죠. 카메라 컴포넌트를.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게임 객체,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의 카메라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키고 다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카메라 2를 게임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키고 그러면 카메라 3 게임 객체에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만 이네이블, 즉 활성화됐다.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스크립트라는 것을 써야 되겠지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시네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플레이어를 렌더링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네머신이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카메라가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 기능 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 메인 카메라 선택을 했을 때 자,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지금 뎁스라는 값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 얘기는 지금 메인 카메라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2는 0으로 되어 있고 카메라 3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 3를 1로 주고 카메라 2를 0으로 주고 메인 카메라를 마이너스 1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이 값 또는 프로퍼티 이 뎁스 값이 가장 높은 카메라가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비활성화시키거나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면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렌더링 해줄 수 있다. 이런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임 화면을 보게 되면 메인 화면에 어느 위치에 좀 작은 화면이 이렇게 렌더링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퍼티가 이 뷰포트 렉트라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메인 카메라하고 카메라 2두 개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카메라 3는 게임 객체 인스펙터 창에 가서 게임 객체를 비활성화시킬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카메라 3의 컴포넌트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자, 게임 창에 보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렌더링 카메라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메인 카메라 가서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디스플레이 1의 메인 카메라에 가지고 전체 게임 객체들을 렌더링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2도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카메라 2를 요 게임 화면 오른쪽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렌더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카메라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카메라 2 선택하시고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자, 뷰포트 렉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포트 렉트 같은 경우에 크기가 정교화되고 있는데 아래하고 왼쪽 엣지, 아래쪽과 왼쪽 엣지는 좌표가 0이고요. 그리고 위와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값이 1로 주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자, 만약에 얘를 크기가 가로, 세로가 1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 요 왼쪽이 0,0이고, 요 부분이 1,1인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좌표값은 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2의 뷰포트 렉트에 가서 요 X 값을 0이 아니라 0.5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0.5로 바뀌어지니까 카메라가 지금 두 개로 보여지네요. 렌더링이 되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Y 값도 0이 아니라 0.5로 줘볼까요? 이렇게. 자, 메인 카메라는 지금 요 바닥을 지금 보여지네요. 자, 그런데 지금 카메라 2는 뭔가 바닥이 아닌 뭐 좀 이상한 거를 보여주겠네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했을 때, Y값이 1이에요. Y값이 1. 근데 카메라 2는 Y값이 0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단축키를 하나 더 배우셔야 되는데 씬에 가서 씬에 커서를 갖다 놓고 키보드에서 Alt키와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씬이 이렇게 뷰가 회전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여기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좌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는 기즈모라고 해요. 그래서 Y축을 클릭하면 위에서 보는 뷰고요. X축을 클릭하면 얘는 플러스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 아래에서 다시 Alt키 눌러주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면 뷰가 회전. 자, 그 다음에 여기 컷에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하면 자 이렇게 기즈모의 컨텍스트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퍼스펙티브 클릭하면 퍼스펙티브가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리 하면 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메인 카메라 위치가 얘는 1이고요. 카메라 2는 Y값이 0이네요. 얘도 2라고 주면 위로 올라간 값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에 필드 카메라 2에 가서 보니까 자, 여기에 필드 오브 뷰가 6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꿔볼까요? 여기서 10 정도로 바꿔볼까요? 10, 1 아니면 100. 즉 카메라에 렌더링 되어지는 뷰의 범위가 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변경을 보면서 FOV가 어떻게 값이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 2의 위치도 한번 더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필드 오브 이 뷰 값을 또 다른 값으로 더 크게 하거나 더 작게 하면 좁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크게 하면
넓어지겠죠. 뷰의 범위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FOV라는 값은 이렇게 카메라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프로퍼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카메라 뷰 안에 작은 카메라 뷰를 렌더링을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자, 그래서 뭐 카메라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뷰에 이 카메라 렌즈에 렌더링 되어지는 범위는 FOV라는 이 값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엑시스가 버티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리젠탈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값은 틀려지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프로젝션은 원근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직교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교 모드 같은 경우는 2D 게임을 만드실 때는 직교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2D 게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근감 있게 보겠다라고 하면 프로젝션의 값은 퍼스펙티브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에서는 값을 입력을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젝션은 값을 입력이 아니라 참조했습니다. 우리가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변수의 값을 목록을 띄워놓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값을 주어질 때는 입력하는 거하고 참조되어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컬링 마스크가 있는데 이 컬링 마스크가 지금 everything 모든 거를 다 보여라. 모든 거를 다 렌더링 해라라는 뜻이에요. 얘를 내가 nothing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는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everything 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거를 보여지겠지, 그죠? 바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 컬링 마스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층 구조 창에 가서 자,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3D 오브젝트의 큐브 선택해 보세요. 큐브. 자, 큐브 보여지겠죠? 이렇게 메인 카메라에 또는 카메라 2에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카메라 큐브 생성해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레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보여지고 카메라 2에는 디폴트 이 박스만 보이게 하고 싶어. 음, 그럴 때 카메라 2 게임 객체 선택하시고 자, 여기 에브리띵을 나띵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할 게 아까 레이어가 요 큐브가 요 레이어가 지금 디폴트로 돼 있었어요. 그죠? 디폴트로. 그래서 게임 2 게임 객체를 선택하고 컬링 마스크에 나띵에서 여기 디폴트를 체크해 보세요. 디폴트. 그럼 디폴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로어 프로토타입 얘는 레이어가 뭐라고 돼 있을까? 얘도 디폴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얘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트랜스페런트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레이어가 바뀌었네요. 디폴트에서. 그런 다음에 카메라 2에 렌더링 된 거에 보면 박스만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얘를 컬링 마스크라는 기능은 전체 레이어 중에 걸러내서 보여줄 것만 내가 카메라에 렌더링을 할 때 우리가 레이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게임 객지에다가 레이어를 적용시켜주고 렌더링해서 보여줄 레이어 그리고 보여주지 않을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 이런 카메라의 기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카메라 여러 대를 우리가 게임 객체 씬에다가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걔를 켰다 껐다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면서 카메라를 방식을 이렇게
변경시켜 주려면 스크립트 컴포넌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시네머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굳이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카메라를 전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인 카메라 기능에 대한 주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